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동 제어 및 실습, 두 번째 강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주차에서, 이 수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안내를 받으셨겠지만, 이 수업은 총 3시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시간은, 이론을 이렇게 주로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2시간은 이제 팀 활동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죠.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교재도 보시고, 그 다음에, 뭐 내용도 보시게 되면은, 어쨌든 요 이론을 이제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팀 활동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영상 강의를 이용을 하여 대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영상 수업을 듣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론을 모르고 여러분들이 뭐 팀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충분히 깊게 들어가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게 뭐 않을 것이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자동 제어 시스템을 이렇게 구성하고 이제 분류하는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아니고 이제 분류 방법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저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이제 눈높이를 맞춰가는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어 시스템을 이제 분류하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거꾸로 묻고 싶어 하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제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가 잘 모르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사람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갖고 있는 이게 처음 배우는 거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처음 아무것도 백지 상태에서 제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이게 그 여러분들이 한 20년 이렇게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뭔가 제어가 된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보고 익힌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상생활이 거의 대부분 이제 제어 기반에서 돌아가는 이제 일들이 많은 거죠. 자, 그러면은 제어 시스템을 분류하는 가장 이제 기본적인 뭐 기본이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가지는 이제 로직 제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로직 제어는 뭐냐면요. 외부 입력에 의해서 정해진 일을 하는 시스템을 로직 제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직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뭐 한다면은 아니면은 뭐 A 또는 B.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마 프로그래밍 쪽에서 많이 다뤘을 것 같은데요. 어, 예를 들어서 if라고 만약에 어떤 일이 발생을 했을 경우 이럴 경우가 if가 되는 거겠고요. 다음에 and하고 or라는 형태가 있겠죠. 어떤 두 가지 조건이 만족했을 경우 또는 두 가지 조건 중에 한 가지만 만족했을 경우 자, 이런 경우에 뭔가 동작을 한다라고 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로직 제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로직이라는 말을 쓰고 있죠. 자, 또는 제가 방금 어떤 일이 발생했을 경우라고 했을 경우에는 어떤 일이 발생을 했다. 보통 이제 뭐 여러분들이 이제 게임 쪽에서 많이 얘기하는 게 뭐 이벤트가 발생했다. 뭐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그게 이벤트 드라이븐이라는 형태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오른쪽에 보게 되면요. 자, 이렇게 가로등이 있죠. 자, 가로등 같은 경우 정말 옛날에 아주 정말 옛날에 어, 뭐 100년, 200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럴 경우에는 요 가로등 같은 경우 이게 전기로 켜지지도 않고 뭔가 이렇게 등불을 올려놨다고 합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옛날에 그렇다고 하니까요. 자, 그래서 밤에 이제 어두워지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요
가로등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뭐 이렇게 뭐 촛불이라든가 아니면 뭔가 불을 이렇게 켤 수 있는 것들을 사람이 직접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갖다 놨다라고 하는데 저도 솔직히 뭐 본 적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기술이 발전되면서 여러분들이 뭐 가로등 같은 경우 밤이 되면은 뭐 저절로 이제 길에 어, 불이 켜지는 것을 관찰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뭐 여러분들이 이제 길거리에 가로등이 있는데 이제 어두워질 때 뭐 이렇게 뭐 카페 같은 데 가가지고 앉아 있으면서 가만히 있으면 사람이 지나가지 않는데 알아서 불이 켜지는 일이 있죠.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이게 바로 로직 제어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자, 어두워진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서 불이 켜지는 걸까요? 내가 시간을 알고 있어가지고, 어두워지는 시간에 뭔가 스위치를 켜는 걸까? 근데 사람이 왔다 갔다 하지 않죠. 자, 다음에 또, 그럼 어두워졌다. 그러면 이제 어두워지는 건 환경이 어떻게 되는 거죠? 환경의 변화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의 변화가 발생하는 것을 감지를 해서 뭔가 동작을 시킨다라고 하는 형태로 할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엄밀하게 보게 되면은 여기 가로등 같은 경우 뭐 제가 보기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쪽에 여기 이렇게 전기선과 같이 여기 뭐 인터넷선 같은 경우가 있는 거 있죠. 제어선이라는 게 있고 또 인터넷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겠고요. 자, 여기에 보게 되면은 어떤 이제 사무소 같은 데가 있어가지고 시간을 봐가지고 원격으로 얘를 켰다가 껐다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자, 또 이런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여기 보게 되면 뭔가 이게 여기 보게 되면 위쪽에 태양광 센서라고 하고 있는 장치가 있습니다. 자, 이 센서라는 장치가 빛이 들어오게 됐을 경우 빛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에 대해서 감지를 해가지고 빛이 들어오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 켜지게 하는 장치를 이렇게 달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뭐 크게 이런 형태 어떤 뭐 시간적이 됐다, 내가 몇 시가 됐다, 아니면은 이게 외부에서 빛이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이거에 따라 가지고 제어를 뭔가 제어 장치, 그러니까 제어라는 게 이제 동작을 시킨다라고 하는 시스템, 일종의 시스템을 로직 제어 시스템이라고도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시퀀스 제어라고 하는 형태의 제어가 있습니다. 자, 시퀀스는 뭐냐면은 어떤 이제 일이 시퀀스라고 이렇게 영어제가 되는데요. 시퀀스라고 가지는 뜻의 의미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순서를 의미를 하게 됩니다. 어, 이게 약간 루틴이라고도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어떤 일을 하고, 그 다음 일을 하고, 그 다음 일을 하고, 그 다음 일을 하고, 일을 하는 게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시퀀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영화 쪽에서도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촬영할 때도 우리가 어떤 시퀀스를 촬영한다. 그래서 그 시퀀스들을 이어 붙여가지고 어떤 필름을 형태를 만들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시퀀스 제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이 되는 게 미리 다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다가 어떤 지점이 되면 그 다음 일을 하고, 그 다음 일을 하고, 그 다음 일을 하고. 자, 이런 정해진 순서 또는 일정한 논리에 의해서 각 단계가 수차적으로 진행시켜 나가는 제어를 시퀀스 제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시퀀스 제어 같은 경우에는 뭐 로직 제어하고 맞물릴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뭔가 일을 하다가 어떤 시간이 딱 되면은 뭐 타이머가 있어가지고 시간이 땅 하고 울린다든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잠을 자고 있는데요. 어, 시간을 맞춰놓고 장영종 같은 경우가 있어가지고 시간을 맞춰놓고 자다가 시간을 맞추면 따라랑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눈을 뜨게 되는 거죠. 자, 또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세탁기가 되겠습니다. 자, 세탁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세탁기를 어떻게 동작을 시키나요? 처음에 세탁물을 넣고 그 다음에 세제를 넣고 그 다음에 시작 버튼을 누르게 되죠. 자, 근데 세탁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다양한 종류의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 같은 경우에는
먼저 물을 넣죠. 자,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얘가 처음에 쭉 살짝 돌다가 세탁물이 있는지 없는지 무게를 이제 감지를 하고 그 다음에 물을 넣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통에 물이 다 차게 되면요. 그 다음에 하는 게 뭐겠어요? 그 다음에 세탁을 하게 되죠. 이 세탁을 하는 단계가 돌아가게 됩니다. 이건 첫 번째 단계가 되고요. 두 번째 단계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얘가 통이 막 돌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세탁이 이렇게 된 다음에 물을 배수를 하죠. 그럼 물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물이 다 빠져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는 탈수를 하게 되죠. 탈수를 하는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뭐 모델에 따라 가지고 기본적으로 뭐 여러 가지 뭐 조용 아니면은 뭐 불림 아니면 울세탁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인 동작만 놓고 봤을 때는 자, 첫 번째는 급수가 이루어지고 자, 그 다음에 세탁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배수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탈수가 이루어지는 총 네 가지 단계가 기본적인 단계를 이루고 있죠. 자, 그래서 이것도 뭐 어떻게 이거는 이벤트 로직 제어하고 조금 다른 게 시간이 좀 경감이 이 이벤트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뭐 세탁 3분이 지나면은 아니면 배수가 다 뭐 배수 뭐 3분 동안 아니 뭐 10분 동안 하고 탈수 몇 분 뭐 이런 것들이 시간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시퀀스 제어는 타임 드리븐이라고 하는 형태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제어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런 로직 제어나 시퀀스 제어를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 되는 거죠. 자, 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내용을 들었는데요. 자, 그런데 다음 장을 보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한참 동안 설명한 이 부분은 너무 유치하다?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게 이런 로직 제어나 시퀀스 제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거를 하려면은 굳이 여기 수업에서 다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조금 이제 그 발명의 어떤 영역에 들어가는 거겠죠. 여러분들이 조금 보완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면 되겠네. 그냥 말로 때우면 되는 게 이 로직 제어하고 시퀀스 제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고 고민해보고 아니면 여러 제품들을 한번 쭉 보시고 하시면 되는 일이에요. 이거 강의에서 다룰 일 자체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 두 가지는 이번 수업 강의의 범주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팀 활동을 하면서 뭐 조금씩 얘기를 나눠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 수업에서는 뭘 가리키는 거냐? 자, 뭘 가리키냐면은 이 제어라고 하는 이 수업에서 얘기하는 제어의 본질적인 면을 강의를 하게 될 거다. 앞에서 얘기했던 거는 어디 가서 제어로 쳐주지도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수님이 야, 이거 이렇게 되게 거창하게 얘기하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 수업에서 또는 학문적인 부분에서 다루는 제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어라고 하는 거는 뭐냐? 여기서 지금까지 얘기하는 거 제가 생각하고 있다든가 아니면 교수님이 한참 동안 얘기했던 건 제어가 아니에요. 자, 제어가 맞는데 자, 학문적인 범위에서 이 수업에서 다루려고 하는 제어라고 하는 범위는 뭐냐면은 바로 정의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목표값을 입력으로 가했을 경우 실제 출력값이 목표값하고 같아지도록 조절하는 방법이 바로 제어가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도 제어도, 앞에서의 말도 제어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도 제어인데, 실제적으로 제어를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의미를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앞에와 뒤에, 앞에서 제가 설명한 제어하고 뒤에서 얘기한 제어는 뭐가 어떻게 다르느냐? 자,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일반적으로 제어 시스템은 이렇게 표현할 때 네모박스를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네모박스를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시스템은 어떤 이제 블랙박스, 아니면 기계장치, 아니면 전자장치, 여러 가지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시스템에다가 뭔가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 집어넣는 걸 우리가 입력한다라고 하는데요. 입력한다는 거는 대체적으로 목표값을 정한다라고 하는 의미하고 같습니다. 자, 뭔가 넣었으면은 빠져나오는 게 있겠죠? 뭐 먹었으면 싼다든가, 뭐 한 형태로도. 사람도 그래서 일종의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사람이 음식물을 먹으면은 그 음식물을 가지고 어떤 시스템이 동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출력이 나오는데, 제가 먹으면은 여러분들 그 싼다고 생각을 하겠죠? 실질적으로 싸는 게 아니고요. 약간 지저분 얘기해서 좀 미안하지만, 음식물을 먹었으면은 음식물에 대한 에너지가 있으면은 그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는 거겠죠. 생각을 한다든가 아니면 제가 이렇게 움직인다든가 걷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출력이 되는 거겠죠. 싼다고 하는 거니까 막 다 이렇게만 이거만 이렇게 동그란 것만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요. 자, 그러면 입력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이제 입력은 이제 목표값을 정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출력은 내가 목표로 한 값에 대비해서 나오는 어떤 값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자,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온도. 내가 온도를 목표로 설정했다. 그럼 출력도 온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입력하고 출력은 동일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속도. 내가 속도를 설정했으면은 출력도 속도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압력. 내가 압력을 일정하게 어떤 목표값의 압력을 설정을 했으면은 출력값도 압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제가 뭐 이벤트 타임 이거는 어떤 일이 그냥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단계 그걸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가 얘기하는 제어라는 거는 어떤 이런 어떤 물리량이 되는 거죠. 이런 물리량이 동일하게 유지가 되는 것을 자동 제어 아니 하도록 조절하게 되는 자동적으로 조절하게 되는 어떤 메커니즘 방법 이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제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온도를 가지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자, 뭐 일단적으로 에어컨 같은 경우가 되겠죠. 자, 다음에 또 보일러 같은 경우가 되겠죠. 자, 또 뭐가 있을까요? 자, 에어프라이어, 요즘 여러분들이 좀 많이 인기를 끄고 있는 에어프라이어 같은 경우도 어떻게 돼요? 온도를 세팅을 하죠. 몇 도로 온도를 맞추니까 내부적으로 온도가 계속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죠. 자, 이런 형태들이 온도를 제어하는 시스템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속도 제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아마 첫 번째 시간인가 얘기를 했을 것 같기도 한데 뭐 속도를 자동으로 이제 안전하게 운전할 수가 있는 시스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뭐 KTX를 탄다든가 SRT를 탄다든가 같은 경우 앞에 기관사가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자동으로 이렇게 속도가 조절이 되게 되겠죠. 아니면 이제 항공기 같은 경우 뭐 큰 거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자동차의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라든가 라고 하는 경우 내가 속도를 설정하면은 일정하게 속도를 이렇게 유지하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자, 뭐 압력 같은 경우 압력은 뭐가 있지? 뭐 밥솥.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압력 밥솥 같은 경우가 있죠. 그래서 밥솥 같은 경우 내부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자동 제어 시스템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자동 제어 앞에서 보게 되면요, 뭐 보일러, 에어컨 크잖아요. 자, 그것도 제어 시스템이고요. 아까 제가 밥솥 얘기했습니다. 압력밥솥. 압력밥솥 여러분들 보게 되면은 밥솥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안에 추 하나 달려 있어가지고 칙칙폭폭 이렇게 나오는 시스템이라고 했죠. 뭐 구멍 하나만 뚫려 있는데 그것도 엄연하게 훌륭한 제어 시스템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조작 변수, 조작량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내가 제어 대상에 가하는 입력, 이게 온도가 됐든 속도가 됐든 압력이 됐든 아니면 다른 물리량이 됐든지 간에 내가 뭔가 유지를 하고 싶어 하는 이런 조절을 할 수가 있는 형태가 되는 거겠죠. 자, 그걸 보고 우리가 조작 변수 또는 조작량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가장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이런 다이얼 형태가 되는 거겠죠. 자, 내가 이걸 다이얼을 돌려가지고 어떤 제어를 하려고 하는 시스템에다가 이 다이얼을 돌려서 이렇게 세팅을 한다. 자, 여기서는 이게 목표값이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내가 이 뭐 제로 상태에서 돌렸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요만큼 돌린 게 조작량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제어량 같은 경우에는 내가 현재 그래서 요 제어가 되는 게 뭐 온도로 얘기했을 때 현재 이 온도에 있다가 내가 목표값을 이만큼 조절을 얼마 목표값을 설정을 하니까 얘가 올라서 온도가 이렇게 바뀌었다. 자, 그러면은 요거만큼의 양이 제어량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어 대상이 출력의 양, 얼마만큼 변했느냐, 이것을 제어량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앞에서 보면 제가 변수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변수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은 함수에서 배운 얘기 되겠죠? 내가 x가 있고, 그 다음에 y가 있다. 자, 그러면은 이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걸 함수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F라고 했을 경우에는요, 내가 조작량만큼 제어 대상을 어떤 함수라고 봤을 때 제어량은 Y라고 하는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있다. 자, 이거는 다음에 조금 더 한번 얘기를 있을 기회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제어 시스템을 우리가 표현을 할 때 앞에서 얘기했던 것들은 여러분들 다 잊어버리십시오. 앞에서 제가 이벤트 제어, 로직 제어 우리 수업에서 다루는 거는 그거 아니에요. 어.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팀 활동 같은 경우를 진행하게 될 텐데, 팀 활동에서도, 우리가 목표로 삼는 거는 지금 이 강의하는 이 내용을 얘기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뭐, 이벤트라든가, 아니면 로직이라든가, 그거를 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어떤 범위, 이런 것들을 잘 개념을 이번 시간에 잘 잡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어 요소하고 제어 대상 이거 또 개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보게 되면요, 내가 이제 목표값을 설정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목표값을 설정할 때 이 시스템의 어떤 기계 장치든 뭐 어떤 전자장치든 사람이 뭔가 정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손가락으로 버튼을 누른다든가 아니면 아까 다이얼을 돌린다든가 아니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음성 인식이 돼가지고 뭐 실이나 아니면은 뭐 빅스비나 뭐 여러 가지 어떤 대상체 이름한테 뭐 어떻게 해줘라고 제가 요구를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는 이제 시스템들 같은 경우도 내가 사용자가 뭔가 설정을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처리를 한다든가 동작하는 부분들로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스템도 이제 내부적으로 전체 시스템을 동작을 보겠을 때 전체를 볼 수가 있는데요. 크게 이제 제어 요소하고 제어 대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어 요소는 뭐냐면은 어떤 제어하는 대상, 그러니까 실제 동작하는 부분이 되는 거겠죠. 동작하는 부분에다가 조작량을 제공하는 요소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가 어려울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뭐 보일러 같은 경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일러 같은 경우 제가 세팅을 아까 눈금 다이얼에서 이렇게 돼 있어서 온도를 이렇게 돌렸다라고 했을 때 온도를 이렇게 올리라고 하는 거겠죠? 온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자,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는 온도를 설정을 하게 되지만 실제로 보일러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보일러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도시가스 보일러가 있다. 그러면 이제 보일러가 있으면은 여기 뭔가 가스가 들어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점화가 이루어가지고 여기가 불이 붙게 됩니다. 자, 그걸 통해서 온도가 올라가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겠죠. 근데 이제 온도도 실제적으로 불이 붙게 되면은 여기에 물을 끓여가지고 물을 통해 가지고 온도를 방을 이제 순환시키는 거게 되겠죠. 자, 그래서 내가 이거를 제어 대상을 이렇게 온도가 되는 거지만 실제적으로 제어되는 부분들은 뭐가 바뀌게 되느냐? 자, 바로 가스 노즐에 대한 밸브가 조절이 되는 거겠죠. 자, 내가 온도를 바꾸게 되면은 이거에 따라 가지고 밸브가 조절하게 되고 밸브에 의해 가지고 가스가 더 많이 들어간다든가 더 적게 들어간다든가 해서 온도를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는 거겠죠. 적절하도록 이렇게 화력이 유지가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내가 동작 신호를 온도라고 줬지만 실질적으로 조작 제어 요소, 자, 이 제어 요소에 의해서 조작량은 가스 밸브가 되는 거겠죠. 밸브가 얼마만큼 열렸느냐.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가스가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열려지게 되느냐. 그래서 밸브에 대한 크기가 되는 거겠죠. 아니면 가스 양이 되는 거겠죠. 자, 그거에 의해서 실제 대여 대상이 바뀌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 제어 요소라고 하는 거는 제어 대상에다가 제어 조정량을 제공해 주는 것을 제어 요소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동작 신호는 이 제어 요소에 가해지는 뭔가 입력 신호를 동작 신호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요 제어 대상 실제 요 보일러 부분 요 내부적으로 보게 되면요. 크게 조절부하고 조작부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자, 조작부는 액추에이터라고 해가지고요. 조절부에서 나오는 이 신호를 가지고 제어 대상을 실제 제어하는, 제어를 얘기하는 거죠. 대상을 제어하는 부분을 얘기합니다. 액추에이터, 뭔가 움직이는, 실제 뭔가 움직이는 부분을 얘기하게 됩니다. 아까 제가 밸브라고 얘기했으면은 이 동작 신호에 따라가지고 조절부에 의해서 이 밸브가 열리고 닫히고 하는 게 움직이는 거죠. 실제 움직이는 거니까. 움직이는 부분이 바로 조작부가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이제 조작부가 이 부분이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조절부 같은 경우에는 밸브가 열리게 하려고 하는 뭔가 메커니즘이 필요하게 되겠죠. 전기 신호가 됐든 아니면 기기적인 부분이 됐든지 간에. 자, 그래서 그걸 조절해 주는 부분을 이 컨트롤러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제어기 라고도 얘기를 하게 되는 거겠죠. 아니면 조절법, 조작법 합해가지고 제어기라고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제어 입력에 의해서 실제 동작을 이렇게 하는 부분. 그래서 액추에이터하고 컨트롤러 영어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컨트롤러, 액추에이터. 자, 이렇게 두 개로 또 세부해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다음에 게루프하고 페루프 제어 시스템이 있는데, 뭐 게루프하고 페루프는 뭐 앞으로 이제 계속 얘기가 많이 나올 부분이긴 한데, 그래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루프라고 이제 게라고 하는 건 한자어가 되겠습니다. 열렸다, 열릴 게가 되고요. 펜은 닫혔다. 를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린 거하고 닫힌 거하고 뭐냐? 이런 부분이 되겠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열렸다고 닫혔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크게 두 개를 이제 결과값을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차이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어떤 시스템을 동작을 시켰어요. 동작을 시켰는데 이 동작시킨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으면은 내가 아니고요. 이 시스템이 직접인 거죠. 자, 그거를 게루프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제가 토스트 같은 거 얘기를 했죠. 자, 토스트 같은 경우 온도가 뭐 토스트의 온도 내가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타이머가 있어가지고 그냥 꺼지면 되는 거겠지만 이 빵이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얼마 정도 구워졌는지 상태를 확인하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죠.
또, 보면 이제 가스레인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가스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렇게 돌렸으면은 호스 밸브가 이렇게 열려가지고 불이 커지는데 그거에 따라 가지고 지금 현재 온도가 몇 도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가 없죠. 자, 그게 바로 이제 대표적인 게루프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페루프 시스템은 뭐냐? 자,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페루프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게 좀 쉽지가 않습니다. 자, 왜냐하면은 일단 뭐 페루프 시스템 자체가 만들기도 쉽지 않거니와 그다음에 페루프 시스템 같은 경우 여기 들어가는 이제 부품에 대한 가격이 소재에 대한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페루프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거를 일상생활에서 보는 게는 조금 쉽지가 않습니다. 자, 페루프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여기가 게루프 시스템 우리가 배웠던 게 다 게루프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페루프 시스템은 요 출력값 제어량을 확인할 수가 있던 어떤 장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센서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센서를 가지고 여기 있는 제어량을 읽어가지고 여기 입력값하고 목표값하고 비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목표값하고 출력값 요거를 비교를 할 수 있다. 근데 비교하는 건 일반적으로 더하거나 빼는 사칙 연산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할 수가 있으면은 이걸 우리가 페루프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페루프 시스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수업 조금 진행을 하다가 이 페루프 시스템을 이제 모델링 한다든가 하는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게루프라고 얘기 안 하고요. 용어를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까먹고 얘기를 안 했는데 일반적으로 오픈루프라는 말을 가장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페루프는 클로저드 루프 시스템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쓰고요. 자,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한 달 정도 지나게 되면은 우리가 이 페루프 제어 시스템에 대해서 계속 이제 모델링 한다든가 분석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자, 페루프 온도 시스템의 대표적인 시스템이 뭐냐 있으면은 바로 이 에어컨이 페루프 시스템의 대표적인 에어컨 또는 이제 냉장고 페루프 시스템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뭐 그냥 간단하게 뭐 설명하고 넘어갈 것 같은데, 자, 제가 예를 들어서 현재 온도가 뭐 30도라고 이렇게 세팅을 하도록 합시다. 이건 뭐 겨울인 것 같은데요. 얘를 보니까 에어컨보다는 이제 보일러 아니면 난방 시스템이라고 해줍시다. 자, 난방 시스템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이제 내가 온도를 방 온도를 한 30도로 맞췄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이제 버튼을 누른다든가 요즘 다이얼은 없죠. 버튼을 눌러가지고 이렇게 보게 되면은 요 30도에 해당되는 어떤 정기적인 신호를 만들어 놓습니다. 자, 그럼 이제 30도를 3V라고 맞춰보도록 합시다. 온도 같은 경우를 실질적으로 어떤 전자 시스템, 전기 시스템과 매칭을 이제 해놓은 것을 이런 전위차계라고 하는 형태로 표현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3V로 이렇게 맞춰줬으면요. 실질적으로 현재 온도 값을 확인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온도가 28도, 30도에 비해서 약간 온도가 낮은 상태가 되겠죠. 28도도 상당히 좀 더운 것 같긴 하지만 자, 그러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전위차계라고 하는 형태를 가지고 28도에 해당되는 전압을 형성해 냅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30도에 3V였으니까 28도는 2.8V라는 값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실제로 3V하고 2.8V를 비교를 하게 됩니다. 자, 근데 현재 3V인데 온도가 내가 목표한 것보다 낮은 상태가 되죠. 자, 그럼 차이가 얼마가 되죠? 자, 차이는 3V에서 2.8V를 빼면은 0.2V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0.2V가 되면은 0.2V가 아주 여러분들이 전압에 대한 개념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좀 작은,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를 전압을 증폭을 시키죠. 어떤 조절을 통해서 200V라고 하는 형태로 전압을 이렇게 증폭을 시키게 됩니다. 자, 그럼 200V라고 하는 값을 전열기가 받게 되면은 이거에 따른 200V에 해당되는 열을 발생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방은 온도가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28도에서 30도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30도가 되니까 현재 33V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3V에서 3을 빼면은 0V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200V에서 0V로 떨어지게 되고요. 전열기에는 0V만큼 도달하게 되는 거니까 전압이 공급되지 않으니까 온도가 뜨거워지지 않겠죠. 그래서 온도는 30도로 유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온도가 만약에 더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32도가 됐다? 자, 32도가 됐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3.2V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0.2V 온도를 낮춰야 되는 상황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0V 여기는 낮춰주게 되면 마이너스 200V가 되는데 마이너스 200V라고 하는 거는 온도를 낮추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온도가 낮을 경우에는 아마 동작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뭔가 시스템이 구성이 되겠죠. 그럴 경우에는 온도가 저절로 이렇게 낮아지기까지 이렇게 기다리게 안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자, 이게 대표적인 페루프 자동온도 제어 시스템이 되고요. 자, 이거는 뭐 얘가 지금 아마 난방인 것 같으니까 난방으로 되는데 에어컨 같은 경우도 동일한 형태가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